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N이 뭐 다음과 같고 이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했고요. 등비급수가 있잖아. 얘가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 조건을 만족할 거라고. 맞죠? 첫째 항과 공비를 각각 1과 R이라고 잡으면 아니 R과 A라고 잡으면 1-공비분의 첫째 항 얘가 지금 4 더하기 2 루트 5다 이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얘들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하나는 AR이고 또 하나는 AR 제곱이고 얘는 AR 4제곱인 거잖아요. 얘네가 이제 등차수를 열린다고 했으니까 등차 중앙 이용하시면 얘 2배 등차 중앙 얘가 나머지 애들의 합하고 같은데 이게 지금 등비수열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공통인수를 묶어서 좀 이렇게 더해줘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그죠? 모든 항이 양수니까 A 하나하고 R 하나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R은 1 플러스 R 세제곱이죠. 맞잖아? R에 관한 3차 방정식 푸는 건데 R 세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은 0 이렇게 정리되고요.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되거든? 이걸 인수분해를 안 해보고 R은 1인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R이 1이면 수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R이 1일 수는 없어요. 이게 0이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러면 근해 공식에서 얘를 풀어야 되잖아요. 예, 이때 R이 2분의 마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당연히 플러스 루트 5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로 하면 또 수렴 조건이 유배되거든요. R이 0과 1 사이여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R 값을 찾았습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찾으면 될 것 같은데 A는 1-R 곱하기 4 플러스 2 루트 5잖아요. 맞니? 구하라는 게 A2잖아. 그러니까 A 구하지 말고 어차피 A2는 뭐 하면 되는 거니? 여기다가 R만 추가로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짓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니? 왜냐면 근해 의미에 의해서 마이너스 R제곱은 R 마이너스라고 갔거든요. 그러면 이 앞부분이 뭘로 바뀌어요? 2R 마이너스 1로 바뀌죠. 이해하시죠? 예. 2R 마이너스 1은 루트 5 마이너스 2예요. 뒤에 있는 2 루트 5 플러스 4는 2 곱하기 루트 5 플러스 2죠. 얘를 가지고 합차를 사용하시면 1이니까 답은 2 나오지. 이런 것도 식을 다루는 요령이 없으면 막 A 구하면서 쇼를 한단 말이야. 애들이 맞아 안 맞아? 그러지 말라 했지 내가. 그러지 말고 문제에서 묻는 것에 맞춰서 식을 몰아가라고 했잖아. 그냥 AR 구하면 끝나는구나 이러고 AR 다 구하고 있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렇게 조금 센스 있게 계산하면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은 주관식 답 같은 것들은 특히나 0부터 999까지밖에 안 되잖아 답이. 그러면 되게 복잡해 보이는 숫자가 주어져 있어도 결국 간단하게 나온다라는 얘기잖아. 이런 식의 기법을 이용했을 때 훨씬 계산량도 줄이고 두뇌의 피로도 줄이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문제에서 묻는 것을 확인해서 풀이를 하시고요. 231번 보겠습니다. 얘가 수렴한다고 했어요. 공비 누구니? 공비가 얘예요. 얘. 맞잖아. 그러면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x의 범위가 뜰 거 아니야. 등비급수가 수렴하려면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죠. 맞죠? 예.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나요? 두 번째, 저 s라는 놈은 첫째 항 x-3의 제곱에다가 1에서 공비를 빼면 얼마죠? 2분의 1-x인가요? 그쵸? 그거의 역수니까 잘못 썼나? 1에서 공비를 빼면 2분의 3-x 죄송합니다. 2분의 3-x니까 3-x분의 2겠네요. 이해하시죠? 그럼 2 곱하기 3-x라고 써도 되겠네. x-3의 제곱을 3-x의 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엄마 이해되시죠?
그러면 S의 범위는 그냥 이때 얘 최대 정수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건데 얘가 대칭축이 아니 어차피 1차식이잖아요 그죠? 예, 1차식이니까 거꾸로 쓰면 될 것 같은데 0부터 어디까지요? 8까지요? 그럼 정수 S의 최대값은 7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해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수렴할 때 나와 있는데 막 X의 범위도 안 구하고 막 이러고 쓰면 안 됩니다. 그냥 무조건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비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3번 등비수열 A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냐.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약간 독특한 거죠. 등비수열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얘가 수렴한다. 그럼 얘 일반항이 공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럼 A2N이라는 건 뭐가 다른데? 첫째 항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첫째 항이 0이면 뭐 당연히 수렴하겠지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A2N의 공비는 뭐예요? R제곱이죠. 그지 않냐? A2N의 공비는 R제곱이야. 짝수번째 항만 카운팅하는 거니까 짝수번째 항만 바라보면 되잖아. R제곱씩 곱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 공비를 제곱하면 뭐가 되죠? 0과 1 사이의 수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않고 1보다 작겠지. 0은 사실상 대부분 아닐 거니까. 그럼 여전히 수렴 조건을 만족하니까 참이 되겠네요. 뭐 안 써도 되겠죠? 이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어야겠지. AN이 발산하면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가 발산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 무한 등비급수가 발산하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뭐 1이어도 되고 1보다 커도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되죠. 그러면 이 홀수 번째 항은 공비가 기본적으로 R제곱일 거 아니겠습니까?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를 제곱해버리면 절대값이 1보다 커지니까 당연히 발산하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발산 안 할 수가 없잖아. 마이너스 1이 진동할 거고 1이어도 발산합니다. 맞잖아요. 똑같은 숫자에 계속 무한개 더하면 발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발산하는 모든 공비의 범위에 대해서 R제곱도 발산의 조건을 갖추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발산하게 됩니다. 디귿. 이걸 보면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준영아? 주현이가 얘기해. 오, 좋아요. 일반의 칸 0이다. 그러면 얘가 이래야겠네? 맞잖아?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0이 아닌 게 중요한 겁니다. 일반의 칸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합니다. 갑자기 급격한 방향전환을 했죠. 등비급수 막 물어보다가 밑에서는 뭐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의 칸 0이다. 일반의 칸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그냥 급수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명제를 얘기했죠. 틀렸습니다. 발산해야 되죠.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니까. 이해됐니? 이거는 이 디귿 판정할 때 제가 사용한 것은 등비급수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급수에 다 쓰는 거예요.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칸이 0이다. 일반항의 칸이 0이 아니면 무한급수는 발산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 되겠죠? 자, 235번. 두 등비수열 A는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비수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그마를 묶으면 등비급수가 되겠죠. 무한대로 보내면. AN과 BN이 모두 수렴한다는 것은 두 등비수열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두 수를 곱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입니다. 동의하지 않니, 친구들? 동의하지 않아요? 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수를 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 아니야? 맞잖아. 그러니까 얘 공비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 공비는 두 공비의 곱일 거니까. 그래서 수렴한다. 참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AN과 BN이 모두 발산하면 그러니까 공비가 뭐 크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개소리죠. 이유는 왜냐면 AN이 뭐 2의 n제곱이다 이러면 발산할 거 아니야. BN이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다 이러면 발산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0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든지 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소리죠. 그죠? 디귿 an 세제곱과 bn 세제곱의 무한급수가 모두 수렴한다 라고 써있는데 실제로는 그럼 뭐예요? r 세제곱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고, 그쵸? ra의 세제곱을 할까요? 얘의 공비를 ra라고 하고 얘의 공비를 rb라고 하면 ra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죄송합니다. an의 공비예요. an 세제곱의 공비가 아니라 얘의 공비를 ra, 얘의 공비를 rb라고 하면 rb도 세제곱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상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이것도 이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를 세제곱근을 씌워봐야 여전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수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고, 정확히 얘기하면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죠. 그죠? 예. 이해하시죠? 예. 물론 0으로 수렴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수렴한다고요. 어차피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차의 시그마는 각각의 시그마의 차로 계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디귿은 참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예. 좀 간단한 내용이라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윤지, 이거 보고 AN 뭔지 말해. 고추. 영서에게. (3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 그죠? 이게 뭐였냐면 등비수열의 합을 전개한 거 제가 얘기한 적 있죠. 맞아요?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등비수열 합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전개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잖아. 여기 더하면 0이라니까. 여기 더하면 0이고, 물론 얘를 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지금 이 모양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냥 저 모양만 보고 이거 등비수열 합이구나, 공비는 4분의 3이구나. 첫째 항은 S1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1대입하면 되죠. 1대입하면 얼마나? 3 나오잖아요.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구나 생각해야죠. 물론 SM-SM- 쓰셔도 돼요. 되는데 그런 건 이런 거 안 되는 거 쓰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았어. 지워 되죠? 그래서 일반항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하는 거 지금 뭐예요? a2n-1을 가지고 무한 등비급수 구하라는 얘기 아닌가? 그럼 3 곱하기 16분의 9에 n-1제곱이겠죠? 얘는 첫째 항 3에다가 뭐 하면 돼요? 1-16분의 9면 16분의 7이거든요? 7분의 16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7분의 48. 이게 합이 되겠습니다. 수열을 잘해야겠죠? 예, 수열을 잘해야 급수 잘하는 거죠. 수열을 그간 더 잘하고. 이게 어차피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복잡한 사고를 실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제를 좀 쉽고 빠르게 풀려면 결과적으로 쉬운 걸 빨리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연수 n에 대하여 이 원의 접선 중 기울기가 1이고 제4삼면을 지나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x 절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기울기 1이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접선 구하면 되잖아. y는 x 뭐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어차피 뭘 알아야 되니?
얘를 x-y 더하기 n은 0 잡고 원의 중심이 0,0까지 거리를 쟀을 때 루트 2분의 n, 절대값 n 해봐야 n이죠. 자연수니까. 이게 원의 반지름 얼만데? 저거의 제곱근요. 맞아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볼 수 있나? 맞잖아? 그죠? 예. 근데 4,3면을 지난 접선이야? 아, 얘네 절대값이라고 일단 해야겠다. 뭔 말인지 알았어요. 뭔 삽시인지 알겠어요. 여기 n이라고 잡으면 안 돼요. 보통 n을 많이 잡는데, 여기서 지금 n을 an의 수열의 넘버로 쓰고 있기 때문에 m이라고 잡을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뭔 삽시인지 알겠어요?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이 m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에 n제곱인데 뿔마 가능한 거 아니야? 맞니? 맞냐고? 뭐가 근데 좀 이상하다 식이? 맞는 건가 이게?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 루트 2분의 1 n제곱 맞지 않냐? 2분의 1제곱 하는 거니까? 맞는 거 같은데? 안 맞냐?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실제로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m이거든. 맞잖아. 결국 얘가 이제 4,3면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 2인 접선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 y절편이 음인 걸 찾는 거야. y절편이 음인 걸 찾는 거니까 m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m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an이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a2에는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 구하려고 하면 수렴 조건을 만족하고 첫째 항이 얼마냐? 2분의 루트 2죠. 1-2분의 1 근데 2 곱하니까 답은 루트 2 되겠네. 이해됐죠? 예. 그래서 원의 방정식하고 좀 엮긴 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3번) 오른쪽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점 pn이 다음 관계를 만족할 때 이거 선생님이 교재에서 한번 풀었던 거랑 좀 비슷하지? 개념할 때 얘 y좌표밖에 안 물어봤잖아. y좌표만 풀면 돼. x좌표 풀 필요 없어. 그지? 그러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yn을 쓰면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이 yn은 p1일 때 이미 얼마인 상태에서 시작해요? 1에서 시작을 하죠. p2가 되면 이렇게 메꿔서 직각삼각 만들었을 때 이 높이만큼 y좌표가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p1, p2가 얼마냐면 3분의 2래요. 그러니까 3분의 2의 2분의 1만큼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2분의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죠? 두 번째, 여기로 올 때도 이 직각삼각형에서 또 이만큼의 y좌표가 줄어드네요. 근데 여기의 길이는 3분의 2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3분의 2의 제곱의 2분의 1만큼 또 줄어드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P4로 y좌표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P3, P4의 길이를 그대로 더하면 되니까 3분의 2의 세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같은 짓을 반복하겠죠. 올라갔으니까 두 번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두 번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겠죠. 3분의 2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 한번 내려오고 3분의 2에 5제곱 곱하기 2분의 1 한번 내려오고 또 3분의 2에 6제곱을 더하면서 이런 규칙을 만족하겠죠. 근데 이게 무슨 무한 등비급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본인이 규칙 똑바로 썼어도 초장도 없고 공비도 없는데 이거 뭐예요? 뭐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기했었잖아. 얘랑 무한 등비급수를 형성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랑 무한 등비급수를 형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뭐 해야 되나 이제 얘랑 무한 등비급수를 형성하는 거고요. 이거 3개를 한 번에 더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이 3개의 무한 등비급수가 첫째 항만 다르고 공비는 모두 같습니다. 그러면 1-r분의 1이 공통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째 항만 따로 쓰면 첫째 항이 첫 번째 거 뭐 나와요? 1 나오죠. 그죠? 두 번째 거는 뭐라고 해야 되냐?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2니까 3분의 2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해야겠네요. 이걸 계산하고 이 세 개의 무한 등비급수가 공비는 모두 얼마예요? 27분의 8이거든요. 그러니까 1-27분의 8에 역수를 곱하면 되겠죠. 맞잖아? 그러면 19분의 27 곱하면 되는 거네. 맞냐, 아가들? 그럼 얘가 9분의 4 곱하기 19분의 27이어서 19분의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무한 등비급수가 아니고 3개의 무한 등비급수의 합이었다는 거죠. 따로따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하나짜리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2개짜리나 3개짜리 나오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 예, 근데 그냥 경험을 해보면 그래 이렇게 섞어서 되지 라고 생각하고 따로따로 보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죠? 넘어가겠습니다. 246번. 얘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도형이 별 도형 아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긴 애 아니냐? 맞아. 다만 이거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y절편도 2n제곱분의 1이고 여기도 2n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두 점을 뭐 a, n, b, n이라고 했잖아. 뭐만 조심하면 되냐면 n이 홀수라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랑 만났을 때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n이 짝수라면 이렇게 y는 x와 만났을 때 여기가 an이고 여기가 bn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웃긴 건 이 길이든 길이 자체는 그죠? n에 관한 식으로 동일하게 얻어지겠지. 맞잖아? 네. 길이는 뭐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냥. 그죠? 그래서 an, bn이라는 이 선분의 길이가 사실 뭐가 나오는 거냐면 루트 2 곱하기 2n제곱분의 1 나오는 거죠. 짝수든가 홀수든가 똑같은 거 나오는 거죠. 길이라서.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양이 무한대까지 an, bn 얘는 첫째 항 얼마죠? 첫째 항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루트 2분의 1 아니에요? 맞죠? 예.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죠. 예. 그러면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예. 뭐 특별한 문제 아니었습니다. 어려워 보였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자, 다음 48번. 이거는
저만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보면 그 둘레의 길이를 AN이라고 했잖아. 맞아요? 네. 둘레의 길이를 AN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한 변의 길이의 규칙만 알면 둘레의 길이는 그냥 3배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만식 가지 말자. 이거 뭐 둘레라서 그냥 귀찮다. 알겠지? 그럼 첫째 항은 9죠. 첫째 항과 공비만 알면 되잖아. 맞죠? 첫째 항 공비가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공비는 이 삼각형이 지금 이 삼각형으로 바뀌는 거잖아. 길이의 비를 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근데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루트 3이겠지. 당연히 수직이고 2대1 1대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3이었던 길이가 뭘로 바뀌었어요? 루트 3으로 바뀌었죠? 그럼 공비는 얼마인 거예요? 루트 3분의 1인 거예요. 이해됐죠? 문제도 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냐면 첫째 항 9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의 역수를 곱해야죠.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은 루트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루트 3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유리화만 하시면 2분의 27 더하기 9루트 3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쉬워요. 다 쉬워야 합니다. 어려울 리 없다. 알았니? 알았어? 자, 다음 문제 249번도 사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풀으라는 문제인데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 별로 안 되니까 이거는 등비급수를 안 풀고 좀 더 쉽게 풀어보지. 봐봐. 원 CN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랬잖아. 원의 둘레 어떻게 구하지? 지름의 길이에다 파이 붙여서 구하지 않니? 그러면 지름의 길이의 합에다가 파이만 붙이면 이게 답이라는 소리잖아. 이 원을 계속해서 그리면 그 지름을 다 더한 게 누가 되냐면 그냥 이 선분의 길이가 돼요. 여기까지. 맞잖아, 그지? 근데 이렇게 수선 내렸을 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파이예요. 등비급수 사용하지 않고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허술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가 허술하잖아. 아무 여기다 계속 원 그려봐야 어차피 이거 다 더하면 뭐 나오겠냐. 지금 다 더하면 이거 나오는 거지. 직각삼각 빗변의 길이. 이런 거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좀 찾아서 푸는 재미가 있어야지. 알겠죠? 네. 이해하겠지? 넘어가겠습니다. 53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T1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정삼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라는 얘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하면 끝이에요. 근데 문제는 얘는 공비를 구하기가 약간 더 어려울 겁니다. 첫째 항은 되게 쉽죠. 첫째 항은 그냥 루트 3이잖아요. 왜냐면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그치가 하나. 그치? 이제 공비를 알아내야 되는데 공비는 뭐만 알아내면 되냐면 이 길이가 얼마인지만 알아내면 돼. 맞잖아. 그치? 네. 저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내거나 아니면 뭐 이 길이가 얼마인지 알아내면 되는 거죠. 상관없잖아.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문제 푼 거 같지 않아요? 어차피 여기를 2K라고 잡으면 여긴 K일 거고 여긴 루트 3K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했니? 이해했니 못했니? 이해했니? 그럼 여기도 루트 3K일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도 루트 3K일 거 아니야. 정삼각형이니까.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의 K가 2겠죠. 그럼 K는 2 더하기 루트 3분의 2가 되겠네요. 우린 여기가 필요했을 뿐이죠. 여긴 그럼 얼마가 돼요? 2 더하기 루트 3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이해했니? 우리가 원하는 공비는 뭐냐면 이 2분의 루트 3k 의 제곱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건 등비급수니까. 넓이죠, 넓이. 길이가 아니고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되죠. 그래서 넓이에 대한 공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입니다. 여기다 집어넣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 맞니 안 맞니? 맞죠? k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 플러스 3분의 루트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7 플러스 4 루트 3분의 3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7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죠. 분모 분자의 유리에서 합차하시면 1 나오거든요. 그죠? 예. 따라서 시그마 n이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SN은 루트 3 곱하기 1에서 저걸 빼면 얼마 나오지? 12 루트 3 마이너스 20? 그죠? 예. 12 루트 3 마이너스 20분의 1 나오는 것 같고요. 얘 4 앞으로 뽑아버리죠. 4분의 루트 3 하고 그러면 3 루트 3 마이너스 5 되거든요. 그럼 2분의 3 루트 3 플러스 5로 유리가 가능하죠. 정리만 하시면 8분의 9 플러스 5 루트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넘어가 되겠죠? 네. 어떤 약을 복용하면 6시간이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6시간 전의 양의 반으로 줄어든다. 이게 왜 이게 질문이 나오냐면 다 하나같이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사람 약 언제 먹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약을 약물의 투여 농도를 결정할 때 실제 사용하는 기법이거든요. 뭐 이 사람이 언제 먹은지 알게 뭐야. 그거랑 관계없이 답을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등비수열을 거꾸로 바라보는 시야가 없어서 그래요. 등비수열은 거꾸로 바라봐도 등비수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 마지막으로 먹은 약부터 더해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우주의 탄생 시점부터 이 약을 먹고 있었다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 상관없고 마지막으로 먹은 양은 방금 먹었으니까 이걸 A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체내에 얼마가 남아있냐면 전날 먹은 양의 6시간마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게 4제곱분의 1이 남아있습니다. 전날 먹은 양의 2분의 1의 4제곱만큼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이틀 전에 먹은 약에 이만큼이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언제 먹었는지 중요하지 않죠. 인류의 시초부터 먹었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고 얘가 얼마보다 160보다 낮게만 유지되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16분의 1이 무한 등비급수죠. 즉 좌변의 합이 A 곱하기 15분의 16이 될 거거든요. 이게 160이니까 A는 15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약에 관심이 없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젊잖아요. 어리죠. 젊다기보다는. 그죠? 그래서 약 먹을 일 별로 없어요. 근데 저처럼 나이가 먹으면 뭐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생길 수 있다고. 근데 그런 약 중에서는 즉시 뭔가를 낫게 하는 약도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 질환을 더 나빠지지 않게끔 관리해주는 약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러면 약을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하냐면 이 사람이 먹었을 때 반감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가거든요. 체외 밖으로. 근데 일정한 농도를 계속 맞추고 싶은 거야. 그래야 약효가 유지되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처방할 때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무한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알겠죠? 예. 생뚱맞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정도만 일단 언급하죠 오늘.